지난주에 원고 작성하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피드백은 안 드릴 거고, 제가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그 과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세 가지가 써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취재 주제 정하시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취재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기사 작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수업 스피치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이건 취재 방법은 자 우리 이 주보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최민숙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해당 관련된 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강해 설교면 강해 설교 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가서 직접 여쭤보셔야 돼요. 기자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중요해요. 가서 정보 수집하는 거를 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작성하려면 가서 직접 여쭤보시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는 최윤숙 전도사님을 좀 괴롭히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려 둘 테니까 해주시고, 그 주제나 요 정하시는 거는 주보 보면 내용이 항상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해오시면 돼요. 하나만. 제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아니면 나도 궁금한 거, 그런 게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것까지 해다 주시면 제가 처음에 쓰신 것까지 해서 피드백을 따로 제가 써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것까지는 제가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대충 다 그때 꼼꼼하게 좀 보면서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만 이제 바꾸시면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한번 직접 한번 가서 정보 수집하고 하시는 것까지 해서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기사 작성하시는 거는 그 기사라고는 써있지만 사실 신문 기사 말고 저희 방송 원고로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 신문 기사가 아직은 저희가 신문 뭐 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방송 원고로 그냥 말하기 문어체로 그냥 구어체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다음 수업 때 제출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자기 분석이라는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자기 분석이라는 걸 들으면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다 자기 분석, 나를 뭐를 분석하지,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불편했었거든요. 나를 왜 분석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일단은 자기 긍정에 대한 걸 좀 배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제 사람마다 다 버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막 화가 나고, 뭐 어떨 때는 그게 내가 겪은 일도 아님에도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공감 능력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나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알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구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시는 시간이라, 한마디로 이거는 셀프 자기 코칭이에요. 그래서 셀프로 내 자신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분석을 해드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거를 분석해내시고, 이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시는 작업이에요. 자, 우선은 제가 자기 긍정이라는 얘기를 좀 썼었는데, 자기 분석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자기 긍정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항상 긍정에 대한 이야기 저희 교회에서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과도 너무너무 연관이 많이 되고,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가끔 이제 만나고 해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너무 막 충만하고, 어떤 친구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못났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나를 분석하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한테 내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그래도 아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럴 때 이러는구나 하는 걸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사시고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게 더 많으실 건데, 또 결혼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내가 몰랐던 나의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 내 자신을 당황하지 않게 되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저는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분석을 해보면서 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그걸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저의 스토리들을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참 참 이런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이게 돼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그 과거에 여러분 치우쳐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이 코칭이나 오셨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대화법이나 지금 하려는 자기 분석도 그렇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서 과거를 분석해서 내가 이거를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를 보면서 나는 이랬었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인정하게 되는 훈련이 좀 되실 거고요. 그게 정말 자기 긍정이에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나 자신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좀 나를 보는 관점이 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내 삶을 더 끌고 갈 때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감사합니다. 네, 자기 결정에 대한 능력도 여러분들이 조금 발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내가 결정한 그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자기 분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나를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거를 좀 많이 키우는 능력이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느끼게 돼요.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얘기해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게 있겠구나. 오히려 이제 궁금해지겠죠. 이 사람은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어땠길래 이런 생각을 할까. 근데 물론 물어볼 수는 없겠죠. 뭐 예전에 뭐 어려운 일 있으셨어요? 이러면 이제 점집 여기 교회 있어요. 판 까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 돼요. 혹시 어린 시절에 이제 뭐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우리가 추측을 하고 뭐 예상을 하는 건 아닌데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상하게 이해하기 싫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셀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도 이게 누구는 나랑 되게 잘 맞고 누구는 안 맞잖아요.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지금 아주 잘 맞는 우리 쓰라랑 전 너무 잘 맞아서 둘 너무 재밌지만 가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이거 녹음되는 건데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도 많았지만 근데 제가 이 코칭을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이해하기 싫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하는 사람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하게 돼요. 하게 돼요.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래 네가 이랬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게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요 평안해져요. 너무 좋고 그리고 누구랑 만나도 가끔 발현되는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거를 또 금방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냥 금방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탓하거든요. 대화하다가 좀 뭐가 안 됐어. 나는 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될까 봐 이런 거를 나 자신을 막 탓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좋지 않은 게 나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이 자기 긍정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년 이제 되기 전에 전 목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리더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막 핑계를 대시면서 뭐든지 하기 싫어지고 이게 약간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자꾸 나를 깎아내리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나 자신한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치하실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애들 또 아이들 대하다 보면은 그런 거 인정하기 싫으실 거잖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가끔 들었던 말인데 쟨 누구 닮아 그래.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해보면 제 생각은 그랬어요. 자기를 닮은 모습이 보이나? 자기 본인이 보기 싫은 모습을 나한테 봐서 인정하기 싫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한 적도 있는데 분명히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인정하면 될 거를 인정을 못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정을 못 해요. 가끔가다 저도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북한 분들 그 스피치 발음 교정 해드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왜냐면 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도 멘탈도 생각보다 마음은 여리지만 그래도 잘 버텨요. 잘 버티는데 그 뒤끝은 좀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심한데 근데 그래도 잘 이렇게 버티고 넘기고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도 그래.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북한 분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랑 문화가 맞지 않는 이런 그 마인드들이 있어요. 그 약간 그 사상 때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나는 다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인정들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내가 이 부분이 힘들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인정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긍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인정하고 또 타인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장 모임할 때 보면은 그 과거의 얘기들이 쓱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이러면서 좀 딥한 얘기를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당황하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들 만약에 하게 되면 전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내성도 키우실 수 있는 게 자기 분석이에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 눌러지는 버튼들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래서 이 부분에 이럴 수 있겠구나도 알지만 저 사람도 이 부분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조금 하시게 되는 루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수업 그래도 분들은 오신 분들은 계속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게 스피치 저는 수업이 한번 끊기면 사실 다음 흐름 이어오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여기 안에서만 가져가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개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했던 말에 가장 가까운 여기 두 분은 이제 같이 안 하게 할 거지만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나랑 가장 가까운 뭐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가서 전달하시면서 하게 되면 이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뭐 페널티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맡기도록 하겠고 그 누구한테도 이 사람이 옛날에 이랬대 이런 이야기들을 꼭 안 해주시는 거 그걸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하시면서 이제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해봤던 건데 인생 그래프를 하면서 제가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개방이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까지 개방해야 돼요가 이제 이게 없으면
난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까지 개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까지는 해도 괜찮구나. 그걸 또 아는 시간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 이야기는 좀 하고도 싶은데 좀 약간 너무 어려운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우선 저희 인생 그래프 제가 나눠드린 거 가지고 작성을 좀 해보실 거예요. 시간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인생 그래프 저번에 한번 저희가 이거 자기소개할 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냥 쭉 해주시면서 그냥 서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짝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지어주신 그 상대방 다른 분이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를 뭐 전부 다 딥하게 나누시진 않아도 되는데 대략적인 것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고 이러이렇습니다. 요거는 왜 하냐면 저희가 훈련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정리하신 훈련이라 하는 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인생 그래프 그릴 건데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요 맨 위에는 100 플러스 100 여기는 0 마이너스 100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줄을 나누셔서 자 본인의 나이만큼 가실 건데 5살 기준으로 50, 15, 20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나이까지 요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하셨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행복 지수예요. 행복 지수. 행복 지수거든요. 그래서 5세 이전 그리고 이제 5세부터 10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그래프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점을 찍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5살 이전에 나는 어땠지? 5살 이전에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5살부터 10살까지 뭐 이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점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10살부터 15살까지 전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15부터 20 이건 진짜 딥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25 여기는 완전 행복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즘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그리고 네 예를 들어 30 여기는 아주 행복. 지금은 뭐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그리신 다음에 요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죠? 자, 이런 식으로 인생 그래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신 후에 해주세요.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시간 드릴 거에서 조금 떠올려 보신 저는 지금 저는 사실 인생 그래프 많이 그려봐가지고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떠올려 보신 후에 해주시고 여기 5세에서 10세가 만약에 해당 사건이 있었으면 점이 한 몇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뭐 행복했던 부분들에 기억이 잘 혹시 안 날 것 같으시면 여기다가 왜 힘들었었는지 살짝 그냥 주제처럼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는 드릴 테니까요.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그리고 154씩이에요? 너무 오래 사시는데 역사를 역사의 주관자. 제가 조금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고 두 분씩 하실 거예요. 두 분씩 하시고 두 분하고 지금 보니 11명이라 한 분이 남아서 세 분 하실 팀이 하나 있어요. 너무 길게 안 할 거고요. 인생 그래프 가지고 나누실 건데 자기 삶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개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딥했던 부분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여기 이게 힘들었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부분 이게 만약에 힘들었던 부분들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우세요. 근데 개방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네, 매우 추천드리고요. 행복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보니까 하늘을 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날아가시는 분들도 행복한 이유가 어떤 건지 뭐가 그렇게 나를 좋게 했고 한지를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설명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좀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우리 저기 어디 가서 여기 장일환 집사님하고 유선영 권사님 두 분 하실 거고 자리는 뭐 정하세요. 그리고 김성미 권사님하고 여기 두 분이서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재환 장로님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우리 제가 아까 누구라 여기 세 분 이렇게 원, 투, 쓰리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네, 이렇게 세 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우리 원건사님하고 여기 네, 이건사님 두 분 여기 같이 해주시면 되고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최성희 송선민 권사님하고 두 분. 네. 아니요 전재한 장로님하고 여기 네 어떻게 하시냐면요 앉으셔서 이게 그냥 여러분이 뭐 리더다 뭐다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건데요. 근데 대신에 인생 그래프를 이제 뭐 꼭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안 보여주고 싶으시면 안 보시는데 그러실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기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딥한 이야기 하셔도 괜찮고 다 좋으니까 이야기 하실 때 근데 대신에 이거 피드백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드백은 없어요. 그냥 들으시고 그러셨군요. 아, 진짜요? 그러셨군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수다 떨듯이 이거는 금지입니다. 수다는 아니시고요. 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말하실 때는 또 정확히 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고 나서 다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해보겠습니다. 끝나셨죠? 대부분 끝나신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고 들어주신 분의 이야기를 뭐 다 해주셔도 되지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다 해주실 분들 다 하셔도 되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 위주로 해주셔도 됩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누가 해보실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해주는 거죠. 우리 여기 앞에부터 한번 해볼까요? 송성희 권사님하고 보고 하셔도 되고 들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셔도 되고 한번 해볼게요. 앉아서 거기서 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우리 최성희 권사님 인생 그래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시절에는 아주 유복하게 잘 지내셨대요. 행복 지수가 90. 그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그 도시로 나가면서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행복도 떨어지고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그렇게 떨어지고 또 대학을 재수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 0, 행복지수 0. 그랬는데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행복지수가 이제 100으로 향해서 달려오다가 이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셋을 출산하시고 행복지수가 다시 100으로 회복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 셋 키우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아와 직장을 겸 이제 하셔야 되니까 다시 행복 지수가 이제 좀 떨어졌어요. 한 30까지 떨어지시다가 최근에 직장 그만두셨거든요. 다시 지금 100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송성민 권사님 인생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시절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중고 시절에도 그냥 무난하게 지내시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흥산업을 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공황 장애가 오셔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를 치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예배가 회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복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유선영 권사님의 인생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되게 힘든 부분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듣는 거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행복 지수가 높은 거는 아니지만 무난했고요. 그리고 10대에서 20대까지는 행복 지수가 많이 다운됐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유아 시절에는 약간 행복 지수가 좀 다운된 상태이고 그 사회 나와서는 이제 마음껏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가셨고 이제 20대 중반 가셔서 결혼하시고 유지하시다가 조금 또 이제 결혼 생활하시면서 좀 다운됐다가 그리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지금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네, 장일환 집사님 인생 그래프인데요. 태어나면서 가장 행복 지수 100으로 되게 행복한 그런 인생을 지내오시다가 이제 10대 한 중반쯤에 인생에서 너무 슬픈 일을 견디고 딛고 일어서면서 이제 극복하고 일어서면서 이제 20대부터 10대 중반 이상부터는 계속 이렇게 상승세 곡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 가정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그 사업적인 그런 부분에 되게 힘든 상태에 있어서 그때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게 다시 또 이제 회복되고 단단해져서 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그런 가정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새벽마다 그 같은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너무너무 그 등이 너무너무 든든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저런 사이를 보고 싶다.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네. 신용식 집사님의 인생 그래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식 집사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W자를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소년기와 학창 시절은 굉장히 긍정적이셨고 즐거우셨어요. 15세까지는 행복 지수가 좀 높으신데 그 20살에 이제 그 사회에 새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2002년에 보니까 25살 정도 되셨는데 이때 사업이 좀 안 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송선미 권사님을 만나면서 30살에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으로 인해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결혼의 설레임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35살에 보니까 직장 생활과 또 이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조금 다운되셨어요. 그러다가 45이 되면서 이제 44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행복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현재는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으신 편이고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게 훌륭하세요. 이거 할지 모르고 깊이 있게 못 들은 게 죄송하네요. 전재한 PT 장로님의 인생 그래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전재한 장로님은 그 영 밑으로가 없습니다. 다 위에서만 계시거든요. 아, 그래야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서 뭐랄까, 부모님들 바쁘시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하셔갖고 청소년기가 그렇게 행복 그래프가 저는 좋아서 50점인데 안 좋은 게 50점이시네요. 네. 그래갖고 뭐 초등학교 졸업식 날도 부모님 못 오실 정도로 좀 섭섭하셨다. 그러나 그래도 행복했다 얘기하시고, 또 사업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뭔가 대학 생활에서 행복을 느낀다기보다는 아, 별거 없구나, 이게 뭐 직장을 들어가도 연봉이 얼마 안 되는구나, 그럼 좀 섭섭함에 좀 뭐랄까 좀 아쉬웠다, 뭐 불행하다는 건 아니고 좀 아쉽더라, 그런 삶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또 직장 생활할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이 잘 되셔갖고 그때부터 좀 행복 지수가 많이 높아지셨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계속 더 승승장구하셔갖고 그래프가 많이 높으셨다가 서른 중반쯤에 사업이 크게 막 이렇게 좀 안 좋아지셔갖고, 뭐 금전적으로 불행하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뭐 좀 안 좋으니까 좀 뭐 금전적인 안 좋음보다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에 대한 그런 섭섭함에 더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좀 사업이 안 좋아지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됐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게 뭐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선 더 승리하셨다는 그런 인생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AJ 권사님의 행복지수 그래프
여기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딱 좋아. 아, 근데 저희는 세 명이 같이 한번 했었는데 이 세 명 다의 그 통계를 내면 5세 이하는 기억이 안 나서 거의 다 높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낮진 않았어요, 행복 지수가. 근데 다들 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게 통계입니다. 일단은 그 전에는 막 그래프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로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및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이후로는 무조건 다 50 이상 100입니다. 그게 가장 일단 결론이고 그 다음이 결혼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게. 네. AJ 권사님은 5세에서 10세까지는 무난하게 지내다가 15세 사춘기가 시작할 때쯤에 최저점 아니 거의 최저점을 찍었을 때 영에 가까운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들기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 만나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저점을 찍고 이제 사춘기 때 방황을 하다가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제 재밌게 놀고 공부도 하는 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때 사춘기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행복이라고 그때 당시 행복했대요. 예. 그래서 만족합니다. 네. 행복 지수 한 55%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결혼을 조금 이른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무지 행복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85% 행복해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제 기뻤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 출산과 육아를 하다 보니까 30세 접어들면서 인생 최저점인 마이너스 15%를 찍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이제 떨어지고 지치고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이때까지도 이제 약간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 생활이 좀 이제 약했다가 이 아프기 일전에 하나님을 다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힘을 딛고 다시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다른 일을 찾게 된 거예요. 뒤늦게 30대 후반 40대에 다른 일을 찾았는데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 지수가 20에서 60에서 지금 현재가 내 인생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정적이면서 최고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AJ 권사님의 행복 그래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은경 권사님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원은경 권사님은 그 유년 시절에 아마 유복하게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복하게 자라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쯤 중학교 다닐 때 아마 우리 유 권사님께서는 약간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승부욕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언니랑 어떤 거에 좀 약간 행복 지수가 유년 시절에는 거의 한 100에 가까운 한 90 정도. 근데 중학교 다니면서 약간 떨어집니다. 50으로. 네, 그때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아마 공부를 더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누구 동생 이제 이런 게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약간 행복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20살 때 그때 이제 20살 20대 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다시 행복 지수가 올라갔다가 점점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이제 너무 이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고 그런 거에 인해서 그리고 또 결혼할 때 또 반대가 약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점점 이제 0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한 50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신앙심이 깊으신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행복 지수는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보니까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대, 50대 점점 행복 지수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100에 가깝네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예, 그 하나님이 어떤 그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결혼 초에 어려움을 주셨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경 목사님의 가정은 제가 봐도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예, 본이 되고 부러운 가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경숙 권사님의 인생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경숙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프도 비슷하고 또 살아온 여러 가지 결혼도 좀 빨리 하시고 그래서 이 성장기 때는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아시다시피 잘하셔서 그 학교 대표로 대회도 나가고 하면서 예, 상을 다 휩쓸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도 경숙이는 어디 해외 성악가로 뭐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노래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노래도 잘하시고 그래서 행복 지수가 거의 이제 100에 가깝게 잘 지내신다가 저처럼 결혼을 좀 빨리 하셨어요. 22살에 결혼을 하셔서 결혼하실 때는 행복 지수가 100이었지만 살다 보니까 또 남편 우리 강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좀 실패를 보셔서 그 목포에서 실패를 하셔가지고 수원 쪽으로 올라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열심히 두 분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다시 회복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는 게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그때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수원에서 잘 지내시다가 다시 또 사업을 한 번 더 하시게 됐는데 또 실패를 보시게 됐어요. 그래서 45세에서 50세까지 조금 이제 행복 지수가 떨어졌다가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동탄으로 오게 되면서 세명성교회 만나고 또 다시 신앙생활에 또 그 깊게 또 기도하면서 지금은 행복 지수가 100 이상으로 또 귀한 아들 또 장가도 보내고 예, 그래서 지금은 금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회복이 돼서 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행복지수 100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미 권사님의 인생 그래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미 권사님은 일단 긍정 지수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100에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나세요. 네, 그래서 태어날 때 100이고요. 네, 그래서 행복한 유년기, 뭐 청소년기 쭉 지내다가 잠깐 수능 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바로 회복하셔서 또 신랑을 만나서 더 행복하셨다가 네, 계속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육아 때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육아 때 힘드셨던 것 같으시고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육아 때 가장 중요한 건 육아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남편과 함께 신앙을 찾아서 다시 100으로 바로 돌진합니다. 그래서 생명성교회를 만나서 중간에 이제 아프셨을 때도 제가 정말 놀라운 건 행복지수가 95예요. 아프셨을 때도 네.
네, 그래서 많이 육체적으로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그 긍정적인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다시 100을 찾으시고,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 해서 50대 100까지 계속 100에서부터 1000을 향해서 향하고 계십니다. 네, 행복한 삶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지영 권사님 인생 그래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점을 저는 100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김지영 권사님은 뭐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뭐 불행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기준점을 70점 정도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그냥 이렇게 7, 80점대로 쭉 오시다가 2번 정도 잠깐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중2 때 사춘기가 와서 잠깐 방황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20대 때 한창 이제 즐길 나이셔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근데 본인은 너무 이제 중2 때도 마찬가지고 20대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행복하셨는데 최소한의 부모님에 대한 도리로 인생 그래프에는 좀 낮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예, 그러다가 20대 이제 중반 지나서 결혼을 하셔서 조금 이제 거의 이제 다시 회복하셨는데, 좀 사시다가 10년 정도 사시다가 35세 정도에 이제 갈등이 조금 부부 갈등이 있으셔가지고 제일 안 좋게 이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다가 새로운 일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석훈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최고점을 찍으세요. 행복지수가 100까지 찍고 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동산에 이사까지 오게 되면서 세명수교회 이제 만나시니까 하늘로 갑자기 쭉 같이 가시자고 같이 제가 같이 가시자고. 하셨네요. 어머, 많이 개방을 하셨네요. 많이 그래도 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또 사실 내 이야기를 할 때랑 또 다르시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 그때 처음에는 이제 이걸로 자기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하시는 부분들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뭐 리더로서 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부모로서 리더로서도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리더로서 하시려면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들 이제 잘 듣고, 이게 뭐 자꾸 지적하거나 뭔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이해들을 하게 되시면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도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듣는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항상 보면 우리 나라의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수다 떨 때도 이제 이렇게 잘 들어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얘기하다가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조언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게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 사람에게 동기유발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항상 지금처럼 잘 들으시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또 서로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또는 내가 리더라면 내가 목장 리더를 하건 어느 자리에서 리더라면 어떤 식으로 내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아마 저희 스피치 수업 때는, 오늘은 제가 인생 전반적이었다면 다음에는 여러분의 초기 기억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초기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작성하는 거, 그거 제가 이제 미션 드린 거, 이거는 다음 수업까지 꼭 해오셔야 돼요. 안 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거 이름 적어서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어떤 거든 좋습니다. 뭐 국제학교가 되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사님 이렇게 뭐 강해 설교하시면 이런 안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별한 거 하셔도 돼요. 뭐 바울전도대 하시는 분들은 바울전도대 소식을 전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신 뭐 교회 소식들이나 이런 거를 가서 직접 취재를 하시고 최민숙 전사님 지금 오셨으니까 최민숙 전사님을 좀 괴롭히세요. 그래서 가서 이건 어떤 건가요? 언제 하나요? 뭐 하나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취합하신 다음에 그거를 취재 내용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취합해서 작성하시는 것까지 해오시면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하신 거 요거랑 같이 해서 제가 피드백해서 개인적으로 드릴 겁니다. 꼭 해오셔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다음에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눈 내용들은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절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